여러분들이 쓴 글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대학교 교수들이고, 대학교 교수들한테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따기 위해서는 대학 교수들이 어떤 방향의 글을 선호하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브레인의 김상현 논술팀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드디어 단도직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5회차 분량으로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은 제1화에 김상민 교수님 모시고 이 단도직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에 앞서서 이 단도직입이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묻고 싶은 거 한 개를 골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 직문 즉답으로 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모든 걸 하기 전에 저희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이 월말고사가 오는 이 29일 날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오프라인 무료 수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학원에 오셔서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 또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송출을 합니다. 모든 휴브레인의 논술팀 선생님은 똑같은 시간에 매주 마지막 주에 일요일 날 3시에 여기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고 싶다면은 와서 자기가 직접 글도 써보고 또 점수도 가져가 보고 그리고 해설 강의까지 들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뭐 10명이 오실 수도 있고 100명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강의 전날까지, 그러니까 토요일까지겠죠. 토요일까지는 학원 메일, 그리고 학원의 대표 번호로 본인의 학교, 학년, 뭐 재수생이라고 하면은 뭐 N수생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이름까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단도직입 제1화는 제가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대학 교수님이 좋아하는 글은 어떤 글인가? 제가 좋아하는 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평가하는 사람이, 그리고 대학생들을 맞이하고 대학생들이 쓰는 글을 보는 사람이 가장 이 글을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일 잘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질문을 꼽았고요. 지금부터는 휴브레인의 김상민 선생님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마이크를. 자, 단도직입 첫 시간인데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브레인 입시 컨텐츠 센터의 논술 사업부에서는 오랫동안 이 논술 수업을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 올해부터 이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는 관계로 논술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높아졌다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논술 고사를 여러분들이 치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글을 잘 쓴다, 뭐 글 쓰는데 익숙하다,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쓴 글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대학교 교수들이고, 대학교 교수들한테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따기 위해서는 대학 교수들이 어떤 방향의 글을 선호하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대치동 사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반경 3km 이내에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곳 없습니다. 왜? 우리 학원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제가 현재 대학에서 21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도 여러 가지 사정상 제 학교 이름은 인서울이에요. 제 학교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휴브레인 인문과학 계열 컨설턴트로 함께 일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채점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줄지, 어떤 부분에서 감점을 할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짚어주는 시간을 지금부터 마련을 했는데, 다만 촬영의 시간 관계상 예시나 연습 문제는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 어떤 기술의 습득을 위해서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으로 연락 주시는 것이 가장 빠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가지를 골라왔는데요. 이 10가지가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교에 입시해서 논술을 채점하는 교수들은 교수들 중에서도 좀
이른바 뭐 신입이거나 경험이 좀 적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입생의 공정한 평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상 논술로 대입이 들어와서 채점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본다면 가장 프로급의 교수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원론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원론은 일종의 총론으로서 기능하지만 오랫동안 이런 채점에 익숙해진 교수들은 이 원론의 10가지 조건들을 고민하지 않아요. 당연히 DNA에 박혀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동으로 여러분도 그림 보면 자동으로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을 채점할 수가 있는 거죠. 10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건 설득력이다. 무슨 얘기냐? 논술을 여러분이 아무리 잘 써도 읽는 교수가 이걸 읽고 설득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레포트건 여러분들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를 보는 경우도 동일해요. 채점하는 사람이 이게 합리적인 얘기다. 이게 설득력을 지니고 있고 구조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점수 자체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글이든 대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무조건 뭐 작던 길던 크던 관계없이 대학과 관련되어 있는 무조건 서술, 논술은 자신의 생각을 읽는 사람한테 설득시켜야 된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의견을 읽는 사람이 똑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따라가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방법에서 필요한 얘기는 내가 주어진 논제에 대해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설득할 수 있는 스킬 자체가 필요하다. 그 연습 문제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게 없으니까 하고 놀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논리력.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글은 앞뒤가 맞아야 돼요. 제가 이 예를 나름 재밌게 쓰려고 생각하는데 삭발을 한 소림사 스님끼리 무술로 싸움을 하면서 머리끄댕을 잡을 수 없는 거죠.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근데 쓰다 보면 이런 걸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논리력은 앞에서 시작한 얘기가 뒤에서 맞게 끝내야 돼. 또는 뒤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앞에서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쓰다 보면 이런 걸 읽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논리력. 이 논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독서와 그 다음에 수학 풀기가 중요한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독서나 수학을 열심히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휘브레인 논술 사업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빠르게 돌파할 수 있을지를 짧은 시간 내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 전달력이죠. 아무리 좋은 내용과 생각이라도 읽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면 설득력이 있던 뭐 글을 잘 썼던 논리력이 있던 간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네가 뭘 하고 싶은데 네가 뭘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걔한테 물어봤더니 걔가 너한테 한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그걸 생각해보니까 다 도대체 네가 뭘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해봤자 시면 낭비입니다. 그래서 전달력,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간결하고 깔끔하게 읽는 사람한테 전달해야 논리력과 설득력이 함께 보장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전달력이 약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거는 연습이 중요하지만 연습하는 방법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논술 전형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네 번째, 문제 해결력이죠. 아무리 글을 쓰는 능력이 뛰어나도 논제를 읽었는데 도대체 뭔 얘기인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못 풉니다. 논제가 알리백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알리백이 뭔지 모르면 단 한 글자도 못 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방면의 이슈가 되는 주요 논제들을 접하는 게 중요한데 고3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휘브레인 논술 사업부에서는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 있는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이슈들을 이미 선별을 해서 이슈픽이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학생 글쓰기에 지금 이 논지에는 이러이러한 이슈가, 이러이러한 기사가
이러이러한 논문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CP 프로그램 우리 운영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독성. 간단한 문제예요. 많은 학생들이 이거 왜 중요한지 별로 생각 안 하는데 이 뭐냐면 글쓰기, 글체가 엉망이건 맞춤법이 엉망진창이건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별거 아닐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글씨체를 엉망으로 쓰거나 맞춤법이 틀리거나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하면 읽는 교수들이 매우 피곤합니다. 그럼 읽는 교수들이 피곤하면 이 편견이 점수를 낼 때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점수에 어쨌거나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글씨체를 20년 동안 써온 글씨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거는 못 바꿔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희는 여러분들이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하게 개발된 원고지를 만들었습니다. 직접 개발한 원고지예요. 그래서 이 세밀하게 조정되어 있는 원고지, 칸의 밀리미터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고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미 다 설계를 해두었는데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개발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글을 쓰고 싶으시면 전화해라. 그 다음에 학교만의 특징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 논술사업부에서는 C대학교, 논술 전형이 있는 대학교 중에 C대학교라면 어딘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도 관심이 있다면. 인문 논술문을 100% 적중시켰습니다. 이것은 그 학교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를 이미 분석하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리자면 이 C대학교는 실제로 종교, 소수자, 편견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성문을 만들었는데 100% 적중시켰습니다. 따라서 학교만의 특징을 파악해야 되는데 학교만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귀찮아요. 우리가 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시면 됩니다. 채점대들이 많은 경우는 글을 읽었어. 그래 결론적으로는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이미 근거를 쓰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기 때문에 결론부는 좀 나와 있겠죠? 하지만 결론부를 읽었는데도 결론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짧고 명확하게 결론을 적시해줘야 된다. 말썽꾸러기고 뭐 친구랑 맨날 싸우고 집안에 엄마 말 안 듣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건 근거일 뿐이야. 결론은 그래서 짱구는 못 말린다. 이런 결론이 나와줘야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분량, 글을 쓰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한 분량보다 적거나 많아질 수 있어요. 이것은 연습으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지만 이 지면이 남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덜 쓰기 때문에 근거가 빈약해질 수 있어. 너무 지면을 의식하다 보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져서 지면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특별하게 개발한 이 원고지에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첨삭, 수정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논지의 적절한 분량을 우리는 몸에, 여러분 DNA에 박아줄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글은 딱 읽으면 몇 가지 키워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읽건 학술자료를 읽건 보고서를 읽던 간에 초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른바 주제어가 있는 거죠. 교수들은 글을 읽으면 머릿속에 그 주제어가 남아요. 따라서 이 주제어를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 이 주제어를 중심으로 평가를 해서 이 주제어를 가지고 점수를 냅니다. 따라서 출제했을 때 어떤 주제어가 반영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채점할 때도 그 주제어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주제어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문단에서 중요한 부분, 핵심이 되는 키워드 찾기 어렵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로 순수하게 수업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블루펜 시스템으로 저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제어를 잘 선별할 수 있는지를 고안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특별히 고안된 교재를 통해서 또는 프린트물을 통해서 이것도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하지만 시간이 안 걸리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인문학이 특히 그런데요. 문제 풀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인문학의 경우에는 이게 제시문 자체의 어떤 맥락과 행간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특히 K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 몇 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시는 시로서 가치가 있지만 도대체 이 시들이 무슨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인문학 교수는 원래 약간 좀, 저도 인문학 교수지만 약간 사이코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낸 문제를 잘 못 푸는 걸 즐겨해. 사이코패스 그런 건 아니지만 즐겨요. 그럼 과학적이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구성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대충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접니다. 오시면 됩니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오세요. 다만 기출문제질 중에서 이렇게 애매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풀기 시간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셔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과의 연결성, 의도, 연계구조가 무엇인지 저희 컨설턴트가 해결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근데 문제를 제가 여기서 풀어주면 제가 이걸 찍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학원으로 불러오는 이유도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는 다음에 전여정 컨설턴트 선생님께서 자세하고 상세하게 어떻게 기출문제를 풀 수 있을지를 설명해 드릴 예정일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말고사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수업하고 매달 마지막 일요일에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험의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로 제공해 드리고 이 데이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분석해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점수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면 내가 곤란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와서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될 거고요. 무료 수강 시스템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제가 물어봤던 거는 교수님들이 어떤 글을 좋아하는가 였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 정보를 드리려고 이 교수님께서 너무 준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단도직입 1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5화까지 저희가 쭉 진행을 해서 업로드를 시킬 예정이니까요. 계속 시청해 주셔서 저 아무쪼록 논술 전형을 준비하고 그리고 입시라는 이 긴 터널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